어떠한 자산 클래스의 장기적 흐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투자 결정에 활용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산 클래스의 장기적 흐름은 보유자의 밀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의아할 것인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 발행 주식이 100주인 주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이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는 것과 100명의 사람이 한 주씩 총 100주를 가지고 있는 것의 밀도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것이 밀도가 높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낮은 것일까요? 한 사람이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는 것이 밀도가 높은 것이고 100명이 한 주씩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밀도가 낮은 겁니다. 전자는 응집되어 있고 후자는 분산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거대 자본은 어떠한 자산 클래스가 공포장세를 연출하거나 기피될 때 저평가된 가격에 매수하여서 밀도를 높여두었다가 그 자산 클래스가 강세를 보일 때 그것을 대중들에게 나눠주면서 밀도를 낮추어 나가면서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자본가들 또는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하여 수익을 냅니다. 이들은 단기 전망이나 하루하루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장기로 몇 년 단위 또는 10년 단위로 전략을 짭니다. 즉, 시장이 공포로 완전히 전염되거나 비관론이 지배하면서 헐값에 해당 자산이 풀릴 때 매수를 시작하며 밀도를 높여나갑니다. 그 매수 기간은 해당 자산 클래스의 타임라인에 따라 다르지만 1년이 될 수도 5년이 될 수도 10년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밀도를 높여가면서 매수한 자산을 매도하며 밀도를 줄여나가는데도 역시 장기간 시간이 걸립니다. 즉, 거대 자본은 공포장과 비관론이 지배하기 전에 첫 번째로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럼 밀도가 높았던 자산이 대중들에게 분산되면서 밀도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거대 자본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에 발을 들이거나 한 번에 발을 확 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자본이 없고 기다리는 것을 못하는 대부분의 대중들은 거대 자본이나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밀도를 줄이면서 발을 빼나갈 때 그때서야 그 자산에 허둥지둥 달려들고 나누어 가지게 되고 해당 자산은 곧 폭락 또는 하락하게 되어서 가뜩이나 없는 자본을 더 잃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부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화폐, 예금,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부동산과 같은 형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밀도를 따지자면 방금 말씀드린 자산은 밀도가 굉장히 낮은 자산들입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주식을 예로 들어보면 다우존스는 2009년 저점 이후 10년간의 상승으로 인해서 밀도가 상당히 약해져 있습니다. 주식이 10년에 걸쳐서 대중들에게 분산되어 밀도가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금과 은은 어떠할까요? 세계에서 금과 은의 형태로 부를 저장하고 있는 사람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매우 미미합니다. 당장 여러분 주위만 둘러봐도 장신구 같은 형태가 아니라 금과 은을 부의 저장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금과 은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화폐, 예금,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과 같은 자산 클래스와 비교하자면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은에 대해서 밀도를 9년에 걸쳐서 높여가고 있는 초대형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JP모건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JP모건이 2019년 7월 5월까지 코맥스 창고에 저장한 실물 은의 변화량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2011년 코맥스 창고에 전혀 은을 가지고 있지 않던 JP모건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1억 5,300만 온스의 은을 2011년부터 축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cmegroup.com에서 수치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오늘 2019년 8월 27일자로 확인할 수 있는 JP모건의 은 보유량은 여전히 1억 5,300만 온스네요. 중요한 것은 JP모건이 보유한 것은 종이은이 아니고 실물은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JP모건의 실물은 축적을 추적해온 테드 버틀러에 따르면 코맥스 창고의 1억 5천만 온스의 은 이외에도 은 인출 등의 방법으로 JP모건이 총 7억 5천만 온스의 은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테드 버틀러의 이 주장을 허무맹랑한 소리로 치부한다 하더라도 코맥스 창고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양만 1억 5,300만 온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해도 역사상 가장 많은 은을 보유한 하나의 주체이자 기관입니다. 그리고 JP모건이 급격히 은 보유량을 늘려온 것이 2015년 이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구독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또한 금값과 은값이 2011년부터 4년간의 장기 하락을 마치고 바닥을 찍고 비관론이 지배하던 2015년에 금과 은 매집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밀도를 높여왔고 JP모건 관련 뉴스를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JP모건이 종이은을 다루는 종이은 시장에서는 실물은 시장과 정확히 반대의 일을 해왔습니다. 2008년에 JP모건은 베어 스턴스가 가지고 있던 엄청난 양의 선물 시장의 은 숏 포지션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JP모건은 선물 시장에서 종이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숏 포지션을 취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JP모건은 지난 기간 동안 실물은의 역사상 가장 큰 매입자였을 뿐만 아니라 선물시장 종이은 숏 포지션의 가장 큰 매입자이기도 합니다. JP모건은 2011년에 선물시장의 숏 포지션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여 결국 은값의 상승장을 마무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물시장에서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 시장의 설정은 JP모건에게 이토록 유리할 수 없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은값을 누르면서 실물 은 시장에서는 축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앞으로는 은값을 누르면서 뒤로는 많은 실물 은을 축적할까요? 엿바꿔 먹으려고요? 합리적인 추론은 JP모건이 충분한 양의 실물 은을 보유하고 은이 현재의 금속적 가치만 인정받는 것에서 벗어나서 화폐적 가치가 더해지고 대중들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피할 수 없는 랠리를 시작할 때 JP모건이 현재처럼 공격적으로 숏 포지션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은값이 오를 수 있는 최대 한도로 폭발하도록 내버려 둘 겁니다. 경제 위기가 오거나 경제가 불안하거나 하면 언제나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찾고 자신이 보유한 화폐의 가치가 절하되는 화폐 위기를 눈치채면 사람들은 화폐를 가치가 있는 실물로 바꾸려고 하고 그 직접적인 수혜자는 금과 은이 됩니다. 그리고 실물 은의 수요가 폭증하기 전까지는 JP모건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은값을 누르고 실물을 축적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 이익에 부합합니다. 은값이 피할 수 없는 랠리를 시작할 때 JP모건이 현재처럼 공격적으로 숏 포지션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 은값 폭발 시나리오를 전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겁니다. 또 다른 추론은 실물 은 부족 사태에 대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미래의 산업용 실물 수요의 폭증 등을 대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 음모론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금이나 은이 개입된 화폐 시스템의 개혁을 염두에 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JP모건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추론이라도 그들의 행보를 따라하는 것은 나쁜 전략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대중들이 다른 자산 클래스에 집중할 때 JP모건과 함께 밀도를 높여온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실버아크TV는 금과 은, 화폐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 포트폴리오 설계, 경제위기 대비를 위해 자신이 답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